여러분 혹시 이제 다른 것들은 잘 자료가 안 나가는데 민법은 자료가 나가니까요. 강의할 때 혹시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미리 좀 얘기해서 복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의하다 가면 자료 양이 많아가지고 민법은 뽑으려면 그러니까요. 오다가 안 가져올 수 있죠. 그건 관계없는데 왔으면 미리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점유권 봤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은요. 점유권은 먼저요. 점유죠.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7페이지. 아니, 오늘 준 거 7페이지 있잖아요. 오늘 말고 전번주에 준 거 7페이지. 자, 보죠. 그래서 이것을 자력 구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합 사실행인데요. 이것을 자력 구조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점유권은 뭐가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옆에 점유보조자라고 돼 있죠. 이러면 점유보조자는 점유는 하는데 점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간접점유는요. 점유는 하지 않는데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는 자력구조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조권은 있으나 점유보호청권은 없다.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조권은 없으나 점유보호청권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요. 간접점유죠. 밑에. 간접점유는 임대인이 보통 간접점유고요. 임차인은 직접점유죠. 이 임차인은 뭐라냐? 점유매개. 점유매개라는 것은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점유를 매개하는 사람이다. 점유매개자. 이 점유매개 관계가 뭐냐? 임대차 또는요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을 점유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접점유를 봐봐요. 그럼 간접하고 직접하고 차이는 뭐예요? 누가 먼저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직접점유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하면요. 간접점유자는 먼저 그것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밑에 임차인의 권리를 봐봐요. 임차인은요 점유를 하고 있죠. 임차인은 보통 점유하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만약에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갑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행사를 하죠.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요. 3번요. 여러분 등기는 뭐가 있다? 등기는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임차권에게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등기가 있으면요. 만약에 등기가 없죠. 대항력이 없으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못해요. 그런데 임차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누가 하냐? 임대인이에요. 왜냐? 봐봐요, 여러분요. 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용도에 쫓아서 목적물을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누가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만약에요.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임대인이 그 사람한테 물건을 반환받아 가지고 임차인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있냐?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임차인은 아무리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반환 청구는 못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서 점유권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요, 이 자료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일일 특강 있죠. 일일 특강 해놓은 거 있죠. 민법. 그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일 특강 나와 있는 그 자료예요. 일일 특강 있는 자료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앉아가지고. 알겠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일일 특강을 많이 듣는 것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뜨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걸 깨뜨리려면 긴 강의 가지고는 이해는 쉽지만 그것을 빨리 뭐를 할 수 없냐? 이게 정확하게요. 이것을 구조를 익히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것은 뭐가 문제냐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뭐냐면 구조는 세울 수 있죠. 여러분요, 아까 저 친구가 공법 한 장으로 보는 공법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한 장으로 보는 공법 다른 학원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가는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저걸 자꾸 듣다 보면 공법이 그 많은 두꺼운 것을 한 장으로 보는 공법 몇 개 안에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몇 번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힘들더라도 공법이라는 것이 원래, 공법이란 게 뭐예요? 공법은
여러분 국가 기관하고 나하고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차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을 공부할 때 공법을 민법처럼 똑같이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민법은 실체법이잖아요. 이건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공법은 절차를 따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서류를 먼저 서류를 제출하죠. 그럼 그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죠. 접수해가지고 공무원이 검토하죠. 그래서 청문을 붙일 건 청문에 붙이고, 공청이 날 것은 공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기서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면 또, 나는 또 여기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하게 되면 또 여기서부터, 이의제기하면 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되고, 뭐 이런 절차로 쭉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법은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그냥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공무원은 모든 건 절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절차만 딱 되면은 기본적인 틀이 딱 잡히면은 무조건 공법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절차를 모르고는 공법을 전혀 이해를 못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던 건 민법의 공부 방법하고 공법의 공부하고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방법학 학생들은 뭐 거의 거기는 이걸 다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동생이거든요. 근데 막 그 사람들은 저걸 막 복사를 이렇게 하니까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더라고 또요. 이게 이렇게 막 겹쳐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더라고요. 한 장으로 쭉 돼 있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저것 때문에 책을 또 산 사람들이 많아요. 공법책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걸 사다가 학원에다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되면은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법도 그 많은 양이 일단 장점인과 단점이 있죠. 자꾸 저것을 설명하다 보면 처음부터 저걸 들으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법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 들었으면 저기 한 장으로 되는 공법 있잖아요. 그걸 좀 힘들더라도 그걸 한 서너 번 들어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왜냐면 공법 전체 강의 듣는 것보다 그거 듣는 거 얼마 안 되잖아, 시간이요. 그래서 그걸 몇 번 들으면 처음에는 힘들고 그래도 한 서너 번, 다섯 번 이렇게 듣다 보면 공법의 절차적인 체계가 생기죠. 그럼 무조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 체계를 잡는 데 유리하고, 단점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전혀 처음으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공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들어도 된다 이 말이죠. 민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일 특강해 놓은 거 처음부터 공부한 사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겠죠? 그런데 이 그림은 또 여러분 강의 노트 그림하고 뭐 100% 싱크로율이 100% 일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책 공부 해봤자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꼭 제발 부탁인데요.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꼭. 그리고 여러분 야간반은 주간반하고 야간반은 여러분들 지금 주간에 뭐라고 하냐면 기출문제 집 있죠. 기출문제 지문집. 그 지문집을 지금 그 지문집은 다 맞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다 문제 다 받으셨죠? 50문제. 그걸 해놓은 것을 주간에 해설을 했으니까 주간반은 안 돼요. 그렇게 막 여기서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걸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간반 분들은 저기요, 실장님이 여러분들 메일로 해서 그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강의 찍은 거를요. 그러니까 그걸 야간반은 여러분요, 그걸 집에서 꼭 그걸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간반 분들은 다 보내주려면 정신없어 안 돼요. 그렇죠? 중간반 와서 들으시고, 그렇죠? 야간반 분들은 실장님한테 얘기하면은요, 기출문제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집, 모시 문제 있죠? 금요일날 또 하거든요. 저희 금요일날이요. 하면은 야간반 여러분들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녹화를 해가지고 야간반 분들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그래서 이건 사이트에 못 올려요. 너무 강의를 찍는 게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드를요, 3번이나 지금 2번째 비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찍어서 안 되니까요. 야간반 분들은 혹시 메일 주소 있으신 분들은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메일로 받으면 그냥 바로 들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왜냐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는 걸로 다 지금 제가 다 고쳐놨잖아요. 그것을요. 그럼 맞는 걸 고치면 읽기는 좋은데요. 그래서 자꾸 눈으로 보다 보니까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거꾸로 돼 있는 거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걸 문제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출 지문지를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잘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틀린 걸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그 강의를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요. 강의 해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점유권을 보시면, 점유권이 분명하다. 그러면 소유자나 절도범은요, 소유의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자주점유고요. 지상권자, 전세권자는요,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타주점이에요. 이것을 말한다?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요. 만약에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죠? 이런 불분명 거기다 써 밑에다가 불분명이다 뭐랬으나 197조 1항이라고 쓰세요. 197조 1항 이렇게요. 그래서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죠? 그럼 불분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점유자가 이 말이죠. 이렇게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죠. 그런데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돼요? 추정되죠. 이러면 추정이란 말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여기에서 점유자는 누구냐? 선의 취득자 또는요 시효 취득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 박스 한번 봐. 박스를 보면요 강폭 즉 폭력에 의한 점유하고 은비는 뭐죠? 남 모르게 이 말이죠.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죠. 이 점유자는 악의로 추정이 아니에요. 본다야 본다. 악의로 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강폭, 은비, 악의, 과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자 있는 점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병합하죠. 병합하면 모두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198조라고 되어 있나요? 198조에다 써요. 옆에다 뭐라 쓰냐?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쓰세요. 점유 계속 추정 이렇게요. 됐죠? 그럼 점유 계속 추정은요. 갑이 있죠. 갑, 을. 그 다음에 또 써. 병을 갑으로 고쳐. 갑, 을, 갑 이렇게. 갑, 을, 갑. 갑을 병 그렇게 됐죠? 그것을 갑을 갑. 왜 그러냐? 을을 중심으로 전하고 후. 전후에 점유자가 뭘 한다? 동일하죠. 지금 돼 있나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후에 점유자가 갑, 을, 갑 동일하죠? 오른쪽 봐봐. 오른쪽은요 갑, 을, 병이죠. 전후에 점유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도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럼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요 갑에다가 선이 있죠. 선이 밑에다가 3년이라고 써. 오른쪽 거 3선이 있고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을 밑에다가 1년이라고 써. 병 밑에다가 2년이라고 써. 3년, 1년, 2년 이렇게 했죠. 그러면요 병이 자기 것만 주장하죠. 그걸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 그러면 선이 몇 년이다? 2년. 만약에 병이요 갑, 을, 병 모두를 주장할 수 있어. 그것을 병합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뭐다? 6년인데 뭐다? 악이죠.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점유를 병합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해. 여기서 하자가 뭐다? 악이죠. 악의를 승계하니까 아무리 선이어도 전체적으로 뭐가 돼? 악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밑에요. 타주가 지금 무슨 말이냐?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을 봐봐. 오른쪽에 을. 전세권자가 타주점이죠. 근데 전세권자가 사망을 해요. 아버지가요. 그러면 병이 상속인이죠. 아버지가 상속을 해요. 아들이 상속을 해. 그러면 전세권자가 사망했죠. 그러면 병이 상속을 하죠. 그러면 타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상속은요 아버지가 전세로 사망했는데 아들이 소유자가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상속은 점유를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럼 만약에 타주 점유자인 병이요 자기가 자주 점유가 되고 싶어. 왼쪽으로 병이 상속인이요 자주 점유가 되고 싶어. 왼쪽으로 합해 있죠. 맨 밑에 돼 있죠.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경매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뭘 해야 돼? 소유의 의사. 그러면 타주 점유자가 뭐가 된다? 자주 점유자가 된다. 자, 됐죠?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자요. 이거 어떻게 해요? 1일 특강보다 더 힘들어. 이거 보고 하니까.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알겠죠? 자, 그럼 봐. 자, 자주하고 타주라고 되어 있죠? 자주, 타주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매매죠. 그럼 매매라고 되어 있나요? 자, 매매 보면 매매에서는 인도 의무를 지닌 자.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요. 돈 다 받고 인도 의무를 지닌 자. 무슨 점유? 타주. 경매죠. 경락대금으로 왔나 봐죠. 그러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경락인이.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이제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계약이 해제가 되죠. 이런 매매 계약을 취소나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등기 없이.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자, 계약이 무효. 동그라미. 알고. 무효란 것을 알고 타주. 무효란 것을 모르고 자주. 그 다음에 처분 권한. 이러면 처분 권한이에요. 처분 권한. 이러면 처분 권한이 뭐예요? 등기. 등기할 수 없음은 처분 권한 없음을 처분 권한이 없다. 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등기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알면서 매수했어. 무슨 점유? 타주. 모르고 그럼 뭐? 자주. 그 다음에 무권리자. 무권리자 줄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는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뭐다? 자주점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주하고 타주가 있죠. 그러면 타주는 뭐죠? 타주. 악의의 뭐다?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 무슨 점유? 타주. 그 다음에 공유자. 내 지분은 3분의 1인데 공유물 전부를 점유를 해. 그러면 3분의 2는 무슨 점유? 타주. 명의 수탁자. 무슨 점유? 타주. 분묘기지.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쓰는 것. 무슨 점유? 타주 점유. 그 다음에 차고. 인접 토지의 일부를 점유했다. 무슨 말이냐? 962평의 땅을 샀는데요. 옆에 있는 땅 51평이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전부를 점유했다 이 말이죠. 자주점유. 그런데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현저한 차이. 그런 말 나와. 현 상당히 초과 등기부상 면적 어떻게 한다? 상당히 초과. 그런 말이 나와. 13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점유? 타주. 그 다음에 소송이죠.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송에서는요, 뭐라고 됐죠? 점유자가, 점동그라미,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가 10월 1일날 패소하죠. 패소에서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그래서 점자, 동그라미, 자주 나올 때 자 동그라미, 점자. 이렇게요. 두 번째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죠. 소 동그라미.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 패소하죠. 타주 점유가 돼요. 소타. 이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왜 등기 말소해달라고 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점유자는 그 땅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소해도 자주점유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소송을 제기했어. 이 물건 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승소를 했어. 그럼 이제는 점유자는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이제는 알죠. 그러니까 타주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점자, 소타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둘 다 패소를 하게 되면 10월 1일날 패소하죠? 그러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돼. 악의. 여기 그 밑에 뭐라고 나왔죠?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패소 시부터가 아니에요. 소재기 시부터 뭐가 된다? 악의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요. 문제를 한번 풀고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요. 문제 1번을 보세요. 128페이지 문제 1번이요. 야간요. 문제 2번이요. 2번.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이요. 점유 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점유 보조자 줄 것이고, 맨 끝에 점유 보호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줄 것이고, 거기다 써 자력 구제권 가능. 자력 구제권 행사. 자력 구제권 이렇게. 자, 2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죠.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 이건 뭐예요? 공유자죠. 동그라미. 무슨 점유? 타주 점유. 타주 점유.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적법 추정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줄과 맨 끝에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적법 추정, 거기를 줄고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적법 추정이죠. 그것은 거기다가 동산에만 적용. 그러니까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이런 부동산은 뭐가 인정돼?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4번이라고 4번이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줄 것이고 자주죠? 선이 여기까지는 맞죠? 뭐가 틀려? 무과실이 틀려,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점유권의 기인한수는 본권의 기인한수는 점유권의 기인한수하고 본권의 기인한수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여기 봐봐. 우리가 이런 물권이 뭐예요? 물권은 어떻게 해요? 물권은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요. 여기는 점유권이잖아요. 여기는 본권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죠. 본권 속에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본권이잖아요. 점유권은 이렇게 하고 본권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서로 영향이 없죠. 평행선은 뒤로 쭉 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 서로가 구별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구별되잖아요. 지금 구별. 알겠죠?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소에 대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자요, 4번 한번 보셔요.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적법한 매매에 의해서 점유가 개시된 후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왜요? 이런 봐봐.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언제를 가지고 기준해? 언제를? 자주냐 타주냐는 언제 가지고 기준으로 해? 여러분요, 여기 봐봐. 강의자료요. 강의자료 어디로 보냐? 8페이지. 오늘 지금 본 거 8페이지. 여러분 지금 보는 거 8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점유권은 맨 위에 점유권이라 나와있죠? 오른쪽 맨 오른쪽 보면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언제 기준으로? 점유 시초. 점유할 때를 기준으로, 점유할 때 나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소유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아니더라.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런 말 1번. 2번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타인의 토지에 분묘. 자주다 타주다? 타주다. 3번. 매매 대상의 토지의 면적이 공부산 면적을 줄고 상당히 초과. 자주다 타주다? 타주. 써 거기다가.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 그러면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상당히 초과. 그러면 무슨 점유? 타주. 그 다음에 4번. 명의수탁자. 무슨 점유? 타주. 그 다음에 5번.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무슨 점유? 타주. 그 다음에 그럼요 6번 한번 보셔요. 점유의 형태라고 되어 있나요? 1번.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고 있는 자.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고 있는 자 줄고 그것을 사용차주 또는요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2번.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자 동그라미.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된다니까. 점유자 그랬으면 이 점유자는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야 타주야? 자주냐고 타주냐고. 이런 봐봐. 이 사람이 소유자면은 자주죠. 소유자가 그랬으면 자주죠. 전세권자가 타주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자주다 타주다. 그러니까 이런 불분명하잖아. 불분명. 자주냐 타주냐가 불분명하면은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불분명하니까.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여러분 무서운지 알겠죠? 그럼 자주로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그랬죠. 그러면 자주점유죠. 그럼 봐봐. 자주점유로 추정하면 입증을 내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상대방이 한다. 그러니까 막 점유자가요. 나처럼 말 많은 사람이었나 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스스로 매매나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다 이 말이죠. 하도 말 많으니까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어.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이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해야지 내가 증명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3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해서 소유한다. 절도범. 무슨 점유다? 절도범 무슨 점유? 아니, 여러분 봐봐.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 지금 군대 같으면 비상 소집했어 지금.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8페이지 봐봐. 8페이지. 여러분요. 여기 어디 배낭 파는 데 없어요. 배낭 파는 데. 배낭 파는 데 없어. 자, 점유권이 분명하다. 분명. 소유자, 절도범, 자주점유라고 몇 번 얘기해. 절도범. 알았죠? 우리가 봐봐. 우리가 소유의 의사를 설명할 때 절도범 가지고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절도범 생각을 해봐. 절도범 뭐죠? 내가 물건 훔쳤는데 이게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아니죠. 소유권이 있다고 믿진 않지만 자기가 마치 누구인 양? 소유자인 양. 이 말이야. 소유자인 양. 자기가 마치 누구인 양? 소유자인 것처럼.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자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타인의 물건을 절취, 그러면 도인이죠. 도인. 한문으로 도인. 알죠? 그게 뭐다? 자주점유이다. 4번 판례에 의하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5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매도한 사람 줄고 인도 의무를 진자 이 말이잖아요. 인도 의무를 진자.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8번 한번 봐보세요. 8번 기억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보상 요구를 받고 차후 보상하겠다고 해답을 했죠.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야, 너 왜 남의 땅 점유하고 있어? 나한테 빨리 보상해. 그러니까 알았어, 보상해 줄게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남의 땅 점유한다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해봐. 자기 땅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타주점유죠. 자, 2번요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줄거봐.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 거기다가 경락대금 완납식 경락대금 완납. 이거 희한하게요. 경매는 경락대금만 완납을 딱 하죠. 등기 없이도 바로 그냥 소유권 취득해요. 알겠죠? 경락대금 완납. 그럼 어떻게 돼요?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줄고 무슨 점유? 타주. 다음에 디귿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사항이 증명. 거기까지요. 그럼 봐봐. 그것은 소유의 의사 추정은 깨어지죠. 당연히. 여기 봐요. 여러분 지금 좀 있으면 캠핑이죠. 여기 이렇게 있어봐.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땅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를.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다 이렇게요. 여기다 이렇게 텐트를 쳤다 이 말이죠. 텐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텐트 쳐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가지고 밤에요 포크레인으로 가서 묻어버려야죠. 그렇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말도 않고 텐트 치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 줄을 띄어가지고 여기만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해. 지금 소유자는 당연히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렸을 텐데 이 사람은요 여기만 또 농사를 짓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자기가 소유자라면 당연히 나가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전혀 못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토지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알겠죠? 리을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다. 점유자의 승계인이 줄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줄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지금 봐봐요. 점유자가 자기 것만 주장한다잖아요. 그러면 자주다 타주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 제발부탁인데 정신 좀 차리고 한번 봐봐. 내가 지금 이게 점유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어려워. 아무 말이 없이 점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무슨 점유야?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니까요. 지금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전세권자로 점유했어. 자기는 이 의리한 사람은 이제 나는 여기서부터 내 독자적으로 점유하겠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점유하는데
독자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전세로 점유한단 말인지 임차인으로 점유한단 말인지 소유자로 점유한단 말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오고 그냥 뭐라 점유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점유자가. 그럼 누군지 모르지. 그럼 무슨 점유예요? 그러면 자주라니까요. 무조건.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타주, 전세권자로서 타주, 지상권자로서 타주, 절도범, 자주 이러는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냥 점유자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 누군지 모른다. 점유자. 그럼 무조건 무슨 점유? 자주, 평원, 공연, 선이라니까요.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밥도 안 먹고 하는데 너무 열내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잘했죠? 그래서 보면 리을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라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만의 점유로 주장 줄고 그것을 자주로 뭐한다?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8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자주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을 틀렸죠?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자주 점유에 관한 말하면 좀 안 되겠네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 관한 그래야지. 문제가 이게 꼭 자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타주잖아요. 타주 이렇게 되니까요. 자 10번은 보셔요. 1번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줄곧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 등기는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조란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 여러분 가등기는요. 맨 끝에 어떤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되지 않는다. 3번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줄고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규정 그것을 200조라고 그래. 200조. 그럼 점유가 뭐예요? 점유는 동그라미하고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 맨 앞에 점유, 맨 앞에 3번의 맨 앞에 점유는 인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이고 동사는 인도가 공시방법이에요. 동사는 뭐라고? 인도가 공시방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주장했죠? 그러면 그렇다 해서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 안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점유자가 그랬죠. 4번 점유자. 그러면 이 인간 누구예요?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아니 점유자가 그랬으니까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자주 점유로 추정되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상대방한테 있죠. 상대방. 점유자가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5번 전후 양 시점에 줄고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아까 말했죠? 갑을병 이렇게 다르더라도 점유 개성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 198쪽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12번. 그럼 12번요 이게 뭐냐면 악의하고 선의로 구별할 실력이 있는가? 여러분 소유권의 시효취득 그러면 이건 안 돼. 소유권이요 등기부 시효취득이라고 해야 돼. 등기부 시효취득. 1번은 등기부 시효. 왜? 봐봐. 이런 봐봐. 점유취득시효는 뭐야? 점유취득시효는 뭐가 있으면 돼? 자주. 그 다음에 평원. 그 다음에 공연. 몇 년? 20년이잖아요. 선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선의가 아니고 악의여도 관계가 없어. 왜? 뭐만 있으면 돼? 자주, 평원, 공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점유취득시효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등기부죠, 등기부. 등기부는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선의하고 뭐가 있어야 돼? 무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의가 아니고 악의의 경우는 등기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하고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있죠.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효취득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등기부 시효취득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2번 멸실훼손. 그러면 좀 이따 나오는데 멸실훼손하잖아요. 멸실훼손은 뭐다? 선자현존이죠. 선의이고 자주이면 현존이죠. 선의가 아니고 악의이면 뭐다? 악의이면 전부죠. 그러니까 선의는 뭐다? 현존이. 악의는 뭐다? 전부. 그러니까 구별할 실익이 있어 없어? 있죠. 과실수취권. 이런 과실은 누가 한다? 과실은 누가? 선의점유자. 과실은 선의점유자만. 그 다음에 동산의 선의취득. 선의취득도 뭐가 돼? 아까 우리 했었죠. 선의 무과실.
선이 무과실 그렇게 돼야 돼. 자, 5번에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비용상환청구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된다. 선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시 강의안을 보세요. 강의안 맨 뒤에요. 아까 있었던 데 있죠? 자, 어디를 보시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여러분요 10페이지를 보셔요. 10페이지. 자, 그럼 10페이지 봤어요. 여러분 10페이지 봤어요? 자, 10페이지. 자, 보시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가 보면 이 오른쪽에 1번 201조 보세요. 201조에 과실수취권이 있죠. 이때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을 포함해 특히 사용이익이 과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실을 수취하죠. 수취한다고 하는 것은 하살표 되어 있죠. 밑으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해. 그러면 선의는 뭐냐? 바로 밑에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되냐? 본권이 없다? 즉 소유권자, 재산권자, 전세권자, 임차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자는 선의인데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 재산권자, 전세권자, 임차는 무슨 점유죠? 타주점유죠. 그럼 봐봐. 여러분요, 자주점유는 선의점유고, 그럼 타주점유는 악의점유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요? 여기는 선의임에도 불구하고 자주가 있고 또 누가 있어? 타주가 있잖아요. 알겠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타주점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선의점유거든요. 그러니까 타주이면서 선의가 있고 자주이면서 선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자주는 언제나 선이고 타주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오신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점유자다?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는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과실을 수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누가요? 점유자가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그러면요, 소유자에게 써서 거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자, 밑에 202조로 봐봐. 202조 점유율의 멸실의 손이죠. 잘 봐봐요. 점유자가요. 봐봐. 내가 봐봐 여기. 이런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 점유자거든요. 이게요. 점유자인데요. 이 물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 분필을 내가 이렇게 확 부셔버려 이렇게. 일부러 내가 점유자가 갑의 물건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일부러 이렇게 멸실시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알겠죠? 그랬을 때 나는 진짜 소유자가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돌려주는가? 내가 일부러 부러뜨렸는데 일부러 책임 있는 사유로 그래서 무조건 손해 전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법적으로 뭐라 나왔죠? 봐봐.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고의로 일부러 점유물을 멸실훼손하죠. 멸실훼손하면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알겠죠? 선의이고 자주이면 뭐고? 현존이익이고 만약에 악이나 타주나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된다? 손해 전부가 된다. 그러니까 선의인데 타주가 있을 수 있고 자주인데 악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손해 전부.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뭐다 봐봐. 멸실훼손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라고 암기해야 된다? 선자 현존이다 이런 말이죠. 자, 203조 비용상환청권이죠. 그럼 비용상환청권은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뭐를 불문한다? 선의, 악의, 점유를 불문하고 청구해. 비용상환은 선의, 악의. 아까 그래서 우리는 뭐죠? 비용상환 청구에서는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뭐가 안 돼요? 선의는 유치권이 되는데 악의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그 다음에 203조는 뭐냐면 바로 밑에 화살표죠. 법률관계 봐봐. 어떤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는 말이 뭐냐? 임대차죠. 그럼 임대차는 626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전세권은 309조, 310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를 해.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절도범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절도범의 경우는 법률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절도범을 시계를 훔쳐가지고 수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리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몇 조다? 203조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3, 지금 우리가 보는 게 203조죠. 이 203조는 봐봐. 내가 이런 말이죠. 내가요, 여러분요, 아까 오전에 학생 하나가 저기 뭐죠? 에어컨 필터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먼지 털었거든요. 반장이 하락해가지고. 아무튼 이따가 봐. 그런데 학원에서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만약에 필터 뭐 청소하라겠다.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하죠? 비용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요, 반장이 시켜서 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든 말든 일단 수리 청소했으니까 청소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니까요. 성은 악을 분문한다고 돼 있잖아요. 악이어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악이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청소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 사람은 626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몇 조에 의해서?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내가 청소하라고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으니까. 자, 그럼 봐요. 옆에요. 필요비하고 여러분 지금 뭐가 있죠?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필요비는 뭐가 있다?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예요? 통상의 필요비. 그것은 과실을 수치하면 상환 청구를 못해요. 그럼 반대로 하면 악의의 점유자에서 과실을 수치 못한다.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시험은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한 경우 청구할 수 없다고만 나와 있어.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 못하니까 통상의 필요비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과실을 수치하든 말든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죠? 있다. 그런데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회복자. 회복자가 누구죠? 소유자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자, 문제 한번 봐요. 14번. 그럼 점유자와 회복자가 나왔죠? 1번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맞죠? 2번요. 악의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하였거나 동그라미 과실로. 두 번째 줄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실로가 뭐죠? 그다 써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와서 과실로 이렇게 됐죠? 그다 써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한 경우,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한 경우 대가 보상 X.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한 경우 대가 보상 X.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3번.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줄거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 과실 수치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왜요?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이퀄 악의 점유자, 이퀄 악의 점유자로 보는 것이에요. 자, 4번은요. 악의의 점유자는 이렇게 됐죠?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악의는 이익 줄 것이고 이자.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지연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으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으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지지 않는다. 장애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봐봐. 이 말이 한글로 쓰니까 어려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죠. 여기까지 맞죠? 과실이 있다. 과실 동그라미. 이때 과실은 써. 그다 귀책 사유.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에요. 귀책 사유. 귀책 사유가 있죠? 그럼 맨 끝에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10페이지 한번 봐봐, 10페이지. 여기 10페이지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요? 여러분, 과실수치권에 되어 있죠? 과실수치권 봐봐, 거기. 하살표해가지고 선의 점유자라고 되어 있나요? 선의 점유자가 귀책 사유로서 과실이 있다. 그러면은 무슨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성립. 그렇게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의는 과실을 수치하는데, 선의인데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있다. 그러면 과실은 수치할 때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다 했죠?
자, 16권 한번 보셔요. 자, 16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뭐가 되냐면 기억,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의 유익비를 지출한 후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203조 5X. 임차인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법률 관계가 있냐 없냐. 임차인은 법률 관계가 있어 없어? 임차인은 몇 조에 의해서 청구해야 돼? 626조라니까요. 여러분요, 아니 5분 전에 얘기했는데, 그럼요, 우리가 법률 관계가 없다 203조. 법률 관계가, 아까 내가 에어컨 필터 설치한 거 얘기해서 안 했어? 했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몇 조? 203조. 임대차는 몇 조? 626조. 무조건 626조 남겨야 돼. 임대차는 626조.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626조. 자, 니은, 점유자들 비용을 제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 다른 말로 소유자,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그가 과실을 수취했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과실 수취 못했다,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리얼,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뭐한다? 현존.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요?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 다른 말로 누구? 소유자 선택조차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옳은 것은이죠. 그럼요, 옳은 것은 니은하고 뭐다? 리을 이렇게.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11페이지를 보셔요. 그럼 11페이지는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그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점유청구권 밑에 보면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저당권 점유하지 않죠? 그런데요, 유치권은 점유를 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유치권에다 써, 밑에다가 유치권에다 뭐라 쓰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됐죠? 좀 11페이지 보면, 그럼 거기 204조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나요? 204조 되어 있죠? 자, 봐봐. 갑 보세요, 갑. 갑이 있고 이러면 보면 그 자전거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 자전거 그려져 있죠? 갑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죠? 을이 있죠. 그래서 갑의 자전거를요, 을이 침탈자죠, 침탈. 또는 을 침탈자의 상속인이 있어요. 그러면 침탈하는 것은 뭐냐? 절도와 강도를 얘기해요. 사기나 횡령은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절도나 강도를 했을 때 을이요, 갑의 것은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라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런데 이때의 손해배상은 뭐다? 순수한 채권이다. 몇 년 이내? 1년. 무슨 기간? 출소 동그라미. 우리가 출소기간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누구한테 처분했다? 병에게 처분하죠. 병을 뭐라고 한다? 특별승계인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특별승계인 이렇게요. 그래서 병에게, 그럼 병이 누구이냐? 선이면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병이 악일 때는 말 수 있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고 정이죠, 정일 때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그럼 봐봐. 여러분요, 이게 분필닦이잖아요. 제가 지금 제 손으로 지금 잡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점유라고 하죠, 점유죠? 근데 이 분필닦이는 제가 샀으니까 제가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분필닦이에 대해서 소유자이면서 점유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요, 이 물건을 훔쳐갔어. 침탈, 절도나 강도했어. 그러면 나는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왼쪽 박스 봐, 밑에 박스. 점유 횟수죠? 점유권에서 반환하면 반드시 절도나 강도했을 때 봐봐. 만약에 이 친구가요, 만약에 나한테 사기쳐 가지고 가졌다, 사기쳐 가지고. 그러면 나는 점유권에게서는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된다.
반드시 뭐 했을 때만? 절도, 강도했을 때만. 알겠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1년. 반드시 어떻게? 재판, 출소기간, 재판으로만. 그 다음에 봐봐. 내 물건을 훔쳐가지고요.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그러면 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을한테 샀어. 아무것도 모르고 선이. 그러면 나는 병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면서 샀어. 그 작물인 걸 알았다 이 말이죠. 작물인 걸. 그러면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유권. 내가 만약에 점유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절도를 했던, 강도를 했던, 사기를 짰던, 횡령을 했던 관계없이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때는 무조건 다 청구해. 우리가 여러분요, 점유권은 몇 년 안에? 1년. 어떻게 해서 반드시 뭐로? 소송으로. 그런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100년, 1000년 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뭘 할 수 있어?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승계인이 봐봐. 승계인이 선이면 점유권을 반환 청구 못 했잖아요. 소유권은 선이고 아니고 따지지 않아. 무조건 반환 청구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때 우리가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때는 점유권과 소유권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가운데 205조 봐봐. 점유의 보유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이죠. 방해 제거란 것은 어떻게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몇 년이다? 1년이죠. 언제부터 1년이다?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죠. 알겠죠?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공사를 착수한 뒤 1년이 경과했거나 그 다음에 공사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방해 제거는 안 되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206조. 206조는요, 방해 예방 또는이죠. 또는 봐봐, 두 개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또는. 여기는 손해배상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봐봐, 이거죠. 예방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옆집 담벼락이 지금 쓰러질 것 같아. 곧. 지금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아직 안 쓰러졌죠. 언제 쓰러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년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아직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아직 손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만조불판 있죠? 그 위에 보면 만조불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 침해. 침해가 있고 침해를 당할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침해가 있다? 그러면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염려가 있다? 방해 예방 청구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여기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런데 여기는요, 예방이죠. 예방은 이건 또 여기는요, 여기는 또는이죠. 또는 여기는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어.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고 손해배상에 뭐라고 얘기해? 담보. 이렇게 담보. 왜 그러냐? 여기는 염려만 있지 아직 침해가 없잖아요. 침해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염려죠. 염려. 그러니까 예방이죠. 그러니까 또는 아직 손해가 없으니까 또는이죠.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걸 쓰란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교 정리라고 되어 있나요? 자, 비교 정리 박스 봐. 박스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나눠졌죠? 여기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봐봐, 거기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니까 구별. 알겠죠? 반환 청구 밑에, 방해 제거 밑에, 방해 예방 밑에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럼 봐봐, 반환하고 방해 제거는 두 번째 칸 봐봐, 및 손해배상이죠. 왜요? 침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방은요,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및 손해배상이 아니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죠. 몇 년이다? 1년. 예방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맨 밑에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개는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됐죠? 자, 문제요 18번을 보셔요. 18번 보면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의뢰 점유 보조자 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뢰 점유 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를 관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 보조자 줄 것이고 그것은 자력 구제권은 있지만 점유 보호 청구는 없어요. 자, 2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았다. 인도, 기망 동그라미 기망. 기망은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맨 끝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 갑은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1년 내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맞죠?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줄거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 직접 점유자가 병에게 인도했단 말이야. 이퀄 침탈 X. 침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하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데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침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누구를 기준으로?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다.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다.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다.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4번에서는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물을 병에게 양도했죠. 그러면 침탈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요.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해서 침탈. 그리고 을이 이것을 줄거 선의의 병에게 임대. 선의의 병이 누구죠? 특별 승계인이죠. 특별 승계인. 근데 특별 승계인 지금 누구죠? 선이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